예, 진영균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서로 디스커션 해야 되는데, 예,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저보다 그게, 되는데, 네. 줌보다는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동영상 활용하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직 부끄러워가지고. 아니요, 얼굴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마이크 켜고 서로 이제, 이 라이브 강의잖아요, 라이브. 이제 기존 우리 강의가 온라인 강의 특성상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브 강의실 서로 디스커션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렇죠. 예, 그럼 대답 개구리 네. 네, 오른쪽 상단에 본인 아바타 있는 쪽 누르셔가지고요 이름을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고 우리 무스하고님은 왜 삐지셨나요? 왜 거기 계시나요? 이렇게 오셔야지. 공지가? 그러니까요. 저 그 기능을 몰라서 여기 공지 기능이 있나요? 이거저거 다 그쵸. 이거저거 다 눌러보고 있는데 이 공지 기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쵸. 우리 이여의주 하구님 집에 도착하셨나요? 마이크가 켜질까요? 메타버스는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예. 뭐 제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너무 어색하다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사람이 너무 크다고. 아니요. 얼굴은 사실 뭐 이렇게 오픈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게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아, 강은혜 아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왜 거기서 창밖을 보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 거기? 그 혹시 제가 그 메시지 보내드리잖아요. 오늘도 보내드렸는데 그거 보고 들어오시기 힘드신가요? 그 메시지 내용 보고? 아, 수월하시죠? 예. 그쵸? 예. 예, 그렇죠. 수월하죠. 우리 개구리 아고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 옆에 계신데. 양미수 아고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세요? 혹시? 네네네. 아, 죄송하지만 메시지가 메시지만 가나요? 김은수 아고님 안녕하세요. 네네. 마이크, 그니까, 이게 서로, 이거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예, 재밌는데,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신입학했습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1학년이시네요. 네네. 지금 뭐, 며칠 안 됐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딱 입학할 당시 생각했던 거하고, 한 2주째 수업을 좀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뭐, 수월이 좀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공부의 양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렵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메시지고, 몇 발신? 아, 링크가 같이 안 온다는 얘기죠? 예, 악어님, 자칼님 안녕하십니까? 자리 앉으시면 되겠고요. 네. 링크 안 와요. 그러면, 메시지 링크를 같이 보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 여기 들어오신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메시지는 받고, 강의실 들어와가지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아니, 만약에, 네.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내용이 일단은 2019년에 2차 전부 개정되기도 했는데 개정돼서 개악된 사례도 많고 그리고 작동이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막바로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거 다시 이제 손 본다 그러잖아요. 지금 개정하려고 관련된 위원들 꾸려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죠. 가마우지님 안녕하세요. 성함 바꿔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강의실에서 이전 주에 했던 강의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전주 금요일에 우리 같이 얘기할 내용들을 좀 모아가지고 학습자료실에 업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그 관련된 주제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네네네. 김은사구님, 네. 이제 총칙 배웠는데요. 네. 총칙 그 정의 중에서 도급인이 있잖아요. 도급인 2조. 그러면 네. 네네네. 7번에 도급인이란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한 현장에서 도급인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나요? 도급인이요? 만약에 전기 따로, 설비 따로, 토목 따로 이렇게 다가 도급인인 건가요? 도급인은 하나고 수급인이 여럿이겠죠. 그래서 관계 수급인이라고 그러죠. 건설공사 네?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현대건설에 이거 특정 여기 얘기해도 되나? 어느 건설공사에 일을 맡겼어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달라 이런 식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건설업체가 그 일을 전부 다 하지 않잖아요. 일의 완성을 대가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또 넘긴단 말이죠. 그 넘기는 행위, 그러니까 일을 주고받는 행위를 도급이라고 하고, 그러면 도급인한테 일을 받은 사람들은 수급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설업체는 도급인이 되는 거고, 이 도급인한테 일을 준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는 거고, 도급인한테 일을 받은 사람들은 수급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그래서 이 2조 정의규정 보면 관계수급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관계도급인이란 말은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거, 좋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될 때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강의 관련된 내용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 보고, 이거는 좀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금요일날 올려놓을 테니까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좀 읽어보시고, 월요일날 라이브 강의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네요. 답이 없네요. 그런 식으로. 네. 네네네. 네, 강은혜 학원님, 네. 네, 지금 막 치고 계신 거죠? 네, 어쨌든. 분리 발주할 때 도급인이 여러 명이 혹시 분리 발주하면 도급인이 각 현장이 다르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예. 네, 강은혜 아버님 목소리는 안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네. 진영균하고는 우리가 위험선평가 세미나를 지지난주에 했었나요? 지난주에 했었나요? 2월 그죠.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했었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25일 날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오프라인 이 세미나도 좀 자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교육의 맹점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좀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새로 그 당에 직전학기에 찍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의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난 예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 우리가 세미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 대표 뽑을 때 노조원보다 비노조원이 더 많은 경우는 누가 대표가 될 수 있는지요? 그거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진영균하고는 이럴 때는 누가 대표가 됩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규정되어 있을 건데요. 예, 노조를 구성했든 안 했든 간에 근로자 대표는 네. 그 근로자의 그 지지를 어느 쪽이 많이 받느냐가 과반수 이상의. 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네. 노조에서만 근로자 대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노조 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없죠. 네. 그게 지금 우리 아까 질문하신 학우님 지금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강은혜 학우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기 서 계시지 않아도. 네네네네네. 그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우리 회사는 노조원보다 비도원이 많대. 주차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그 노조 가입 여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 강대훈 하구님 혹시 마이크 켜지세요? 네, 저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딱딱딱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좋은 건데 이게 타이핑하고 저는 말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자유규제 얘기 많이 하면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로드맵에서도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그 로벤스 보고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로벤스 보고서가 1970년대에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그 영국의 안전보건 수준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서 안전보건 관리 정책이라든가 관리 감독 뭐 관련돼 있는 입법돼 있는 여러 가지 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독립기관도 만들고 지금 현재 영국의 안전보건에 네, X자 누르시면 됩니다. 네. 안전보건의 근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요. 로벤스 보고서 최근에 국회 어떤 의원이 그걸 번역을 했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네. 네,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여기서 공유하려고 했는데, 가지고 계시면, 네, 공유 좀 해주시죠. 아이씨. 그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여기다 공유할까요? 아니면 학습자료실에 올려놓을까요? 학습자료실에, 네, 학습자료실에 제가 그러면 로벤스 보고서 해제 및 해체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번역한 거 올려놓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영국의 안전보건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평가되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원문으로 읽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도 많고, 또 70년대에 이게 작업이 된 거라서, 번역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전부 다는 못 읽어봤었는데, 최근에 그 번역본이 나와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요는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안전학 관점에서 뭐 100% 잘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학습 자료실에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로맨스 보고서. 로맨스 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라이브 강의 할 때 좀 공부해 볼까요? 그건 이제 비교법적으로 그 우리나라 산업법이나 뭐 이런 걸로 비교해서 또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쵸. 양이 방대하죠. 그러니까 페이지 수만 따져도 이게 번역본 기준으로 해서 페이지가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공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대부분 위임 기준이 되게 많잖아요. 위임 규정이 많잖아요. 혹시 그거 다 들어가서 보시나요?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드시 예? 설치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꼭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그거 좀 예. 위임 규정은 좀 가서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걸 알아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법령에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게 실질적인 어떤 그 사업장에서 이 법이 집행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대응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팬더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기 우측 상단에 본인 아바타 누르셔가지고 이름을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가 보니까 강의장이 좁네. 이거 더 큰 데로 옮겨야 되겠네, 이거. 다 앉지를 못하네, 이거. 네, 뭐, 저 위에, 저희 강당에 올라가셔도 되고요. 뭐, 네네.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4월 달에도 이제, 저기,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는데, 위험성 평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은야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보건 관련돼 있는 것들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공부할 때 산업법 내용도 굉장히 방대한데, 물론 요번에 마지막 차시에 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된 부분도 뭐 논의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만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타법하고도 위임된 게 많잖아요. 또 근로기준법도 알아야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당연히 알아야 되고, 형법에 관련된 사항 알아야 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알아야 되고, 또 이제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법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이제 또 이해가 또 잘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근데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또 안전 심리도 알아야 되고, 집단에 있어서 왜 저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나라고 하면 또 안전 문화도 알아야 되고, 이런 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보면 뭐 시스템적인 측면도 이해를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죠, 사실.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 요즘에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자율 규제로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장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 문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습하시는 거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활약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저번에 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겠죠? 네. 저번에 한 게 언제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건 또 전문가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진영구 야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쓰고 있었는데 어? 포철이 네. 그 포스코에서. 막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스에 한번 MBC에서 그 위험수평가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네. 내용 다 계속 똑같고 이제 연도만 바꿔서 네. 하는 게 한번 기사에 한번 났었었거든요. 네네. 뉴스에서 네. 한번 나와가지고 예. 근데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네. 이제 사고가 나면은 네. 제일 먼저 그 와서 보는 게 이제 위험성 평가 자료를 네. 제일 먼저 이제 뭐 고용노동부나 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네. 이제 제가 이게 공개된 장소라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네네네네. 이제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그 특별 감사를 받았거든요. 어디 가요? 아, 사고 그래요? 때문에 아, 네. 작년 사고 때문에 아, 작년에 일어났던 사고 때문에? 가지고 예, 진짜 사고가 나서 받는 감사는 네. 진짜 그 갖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A부터 Z까지 서류를 다 갖고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그쵸. 네. 가지고 예, 진짜 지난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당이 잘 끝나가지고 네. 뭐 과태료도 좀 맞고 예, 그렇게 했는데 위험성 평가가 네. 지금 그 뭐 중대재 그 강충 로드맵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그 중요시하고 네. 그 평가 지침도 지금 이제 개정한다고 4월달에 네. 개정하고 뭐 아무래도 그쪽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네. 이제 사업장에서도 이제 그 기존에 뭐 잘 해왔으면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까 하고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날짜만 바꿔서 이제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과태료나 벌금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재해로 돌아오든지 그게 누군가 이제 안전관리자든 보건관리자든 안전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네. 뭐 예, 조금씩 바꿔나가야지 되지. 예, 그렇게 지난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세미나 진행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중대재해 발생하잖아요. 산업재해 나면 그 고용노동부하고 공단에 와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당 사업장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서 비교자를 자꾸 만들어 나가겠죠. 일단. 근데 이제 여러분 요번에 행정 예고된 거 고용노동부 고시 중에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하고 못 느꼈어요? 일단 개정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규정에서도 좀 이상하게 많은데 이번에 행정 예고한 거 딱 봤는데 저는 좀 나름대로 되게 황당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보신 분 중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랬던 분 없으셨나요? 그, 보니까 그 추정하는 걸 없앤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예 사라졌던데요? 안 한다고 하는데 뭐 상하로 뭐 매겨서 이렇게 한다는데 네. 그 3 곱하기 3으로 이제 저희 보통 예전에 했으면 그 구정 중에서도 매기기가 힘든데 그 리스크 너무 매트릭스도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매트릭스도 없고 추정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상중하 그 세 단계로 위험성을 어떻게 나누면 네. 그 어차피 또 세부적으로 또 구분을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좀 뭐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사실은 요번에 이거 행정 예고됐다 그래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그 지침 8조부터 들어가 봤거든요. 이거 도대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나? 뭐 이렇게 봤는데 8조의 그 전에 지금 현재까지 규정에서는 20억 미만 건설공사하고 20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위험성 추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으로서 이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위험성 추정을 안 하면 이해 위험 요인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걸 일단 파악했어. 근데 이게 실제로 파악하기 위해서 결국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문헌에서도 딱 보여주는 것 같이 위험성을 가시적으로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건데 그러면
리스크의 두 가지 요소로 이걸 추정을 안 할 거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감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되게 애매해지는데 지금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단서 규정에서 그전에는 20억 미만,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그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그 상대적으로 위험한 사업장 맞죠, 거기는.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행 규정이 또 단서 규정, 그러니까 선택 규정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또. 이게 약간 어떤 대자비랑 비슷한 게 산안법 2차 전부 개정됐을 때하고 거의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약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단순하게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정준희 교수님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 관련된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정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규제기관에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는지 유무 자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아까 아까 김수하고님이셨나요? 김수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사업장에서도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이건 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걸 할 게 아니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 지침에서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걱정하는 법령의 최저 기준이 너무 형해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그 지침 보면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법으로는 평가 의무가 한우가 땅 그렇죠. 그렇죠. 이해위험 요인은 그대로인데. 근데 이것도 그런 거 해저드가 그대로일 수가 있나요? 사업장에? 공정이나 어떤 작업 환경이 아무리 그대로고 뭐 그대로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대로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노무 제공자들이 아무리 그대로가 하더라도 해저드가 그대로일 수 있나요? 작년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철하고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거 양미사하고님 안녕하세요. 네. 문철하고님 제 말씀 안 들리시나요? 네, 나이는 장비도. 그렇죠. 그러니까 유해유험률 그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럼 파악을 했어. 달라졌어. 유해유험률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추정을 안 해. 위협도 추정 안 해. 그럼 이거를 실제 우리 사업장에 있어서 안전관리 대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비교하죠? 그 추정을 안 하면? 추정을 안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내리냐 이거죠. 그러면 감소 대책이고 뭐고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대재해 감축 안전보건 로드맵에서 얘기했던 그 수단으로서 위험성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전면적으로 나서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자유규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진짜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역량이 떨어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규제기관에서 해야 될 거는 가행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내용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하지 못하는데 역량이 떨어지는 데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적 위험평가 지침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로드맵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고시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이게 전혀 딴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평소 근로자가 사업장에 상해나 직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의 위험적 개선입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근로자가 위험업성이 많이 높은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내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정말 문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또 관련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계속 강구해 나가고 주변의 동료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서 내용을 더 사실화 시키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예, 저도 우리 강대원 학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두 문장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를 관리 감독한다거나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되게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고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업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시를 제정하는 건데 고시에서 그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 사실 위험성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시가 하는 방향이 그리고 그걸 위험성 평가라고 단정을 하고 사업장에서 그걸 그대로 수행을 했을 때 효과가 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진수 학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우리 김은수 학우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어디 사업장에 계세요? 사업장에 있지 않고요. 네. 예전에 건설 자원봉사 일했었는데 네. 그때 재밌어서 그냥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 건설 현장에서 자원봉사 일을 했는데 네. 그때 했을 때 어떤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걸 좀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지원하신 거라고요? 네. 그럼 벽돌 어렵죠. 나죠. 특히 어떤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워요? 법 쪽이요? 이 과목이요? 네, 산업법은 다 어려워해요. 워낙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위임 규정도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업장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36조에 있는데 법으로는 몇 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내밀하게 들어가 보려면 뭐 고시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대부분 조항 자체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것들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근데 위험성 평가는 과거의 대책이 아니거든요. 현재화되어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이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관련된 이론 몇 줄 안다고 해서 이게 잘 실행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취지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진용민 아버님하고 말씀드렸던 거는 너무 이걸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우리나라 이제 규제기관이 오히려 이걸 잘못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혀 취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은사고님이 지금 이제 그 산업법 관련된 내용 이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거는 계약된 부분이다. 오히려 개정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법이 오히려 후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련된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왜냐면 그렇게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고를 좀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작년에 SPC 이 교반기 협작 사고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또 교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검사 그 13가지 품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계속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위험도로 가는 어떤 기준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위험성의 크기 기준을 따졌을 때 그러면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게 맞는 건가? 그럼 만약에 넣는다면 요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입법자라고 했을 때 이곳을 넣는다면 개정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걸 넣는다면 그러면 얘만 넣으면 되는 것인가? 그럼 위험성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위험성 평가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에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그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백데이터가 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규제기관이 있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저기 무슨 횡단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종단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오랜 시간, 근데 종단 연구를 10년에 걸쳐서 전 사업장을 다 한다고 쳐봐요. 막대한 비용을 들어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이런 건 다 어떡할 거예요?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금액과 많은 인원이 투입돼가지 않은 그런 연구를 우리가 종단 연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이런 부류에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런 연구 하잖아요. 불안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과연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연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련된 자료 보면 어린 시절에 막연하게 환경적으로 불우했다고 해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 그런 연구. 나중에 이제 범죄자로 이 성장한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결국 이 성장 과정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종단 연구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것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한 거니까,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험성 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각 사업장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발굴해내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제대로 발굴해내고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위험도의 크기를 결정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해서 위험도를 결정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100% 이렇게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되게 비판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번, 제가 지난 세미나 때 진영근 학우님이나 다른 몇몇 학우님들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같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미국의 NTSB라는 그 사고조사 기관이 있어요.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그 NTSB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걸 다 같이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게 좋은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걔네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 실현시켜 놓고 있고, 누구라도 들어가서 그걸 다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관해서. 걔네는 이제 NTSB는 그 미국 연방교통사고조사위원회니까 어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어.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런 유해 사고에는 어떤 경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를 찾아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쭉 많으면 그거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더라. 아니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근본원이 아니더라. 이럴 때는 어떤 거를 우리가 또 안전장치로서 어떤 매개 요소로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겠더라. 이런 것들이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로벤스 보고서를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안전보건에 있어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ISO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국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데, 이런 데서 이런 나라에서 그런 오늘날과 같은 위상을 갖기 위해서 이 로벤스 보고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과연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길래,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김은수 학우님은 사실 로벤스 보고서 이런 거 지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니까 산업법 내용 이거 이해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로벤스 보고서 이런 게 있다. 요런 주요 내용이 요런 거다. 요 정도만 그냥 알고 있어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그런 흐름들을 이게 잘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네. 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네. 그렇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또 이렇게 되게 쉽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로맨스 보고서 다음 주부터.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원래 제 계획은 어떤 한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라이브 강의실 하기 직전 주에 금요일에 제가 그 주제를 이제 학습 그 자료실에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그 다음 주 하는 라이브 강의실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같이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사례를 갖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런 사건 사고 관련해서 그 근간으로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뭔가 가이드라인을 딱 발표했다. 그러면 그거 갖고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어떤 정답을 찾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네네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실제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해보면 석박사 과정에 있는 그 분들도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잘 안 읽거든요. 같이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겠죠, 사실은. 네. 아니 뭐 투표까지는 안 해도 될까. 네. 그 심우범 학우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브 강의실을 이번 학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룰을 좀 정하자고요. 이게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라이브 강의실에 참여하실 때는 마이크가 꼭 되는 환경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제 계속 주고받는 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집단지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질문한 내용,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뭐 다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된다. 법령사항에 있어서는 취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머지 학원들이 같이 들으면서 저기 건설 현장에서는 저럴 수 있겠구나. 제조업에서는 저게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요런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답변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예능이 아니라서 몰려도 괜찮습니다. 진영근 학원님, 몰려도가 무슨 말이죠? 오디오가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할 때 이게 물린다는 아, 의미지 네. 않습니까? 네네. 음, 그런 그렇죠. 게 아니라 물려도 죄송한데 제가 이게 문해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큰일 났네. 이거 이제 한글 읽어도 잘 모르겠네, 이거.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전부 다 켜고,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다중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뭐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능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신영근 하고님? 예, 맞아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강의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취지가 바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상에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이 단점이 있으니 이 라이브 강의실이라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도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기본 수업 시간에 전달하지 못한 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욕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럼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사안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미수 학원님 좀 어떠신가요? 양미수 학원님 지난 그 학기에 라이브 강의실에 참여했을 때 제가 목소리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좀, 우리가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아까 김은수 학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상에 대한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읽는 것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가 조고, 뭐가 항이고, 뭐가 호고, 뭐 도대체 각 목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고용부,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고용노동부 령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런 또 조치는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또 처음 접하면 이게 단편적으로만 이해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요런 우리 공론의 장을 통해서 이해하기 되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법령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다. 아까 우리 근로자 대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아무래도 법적 관점을 좀 더 익히는 데,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죠. 법적 어떤 본인의 어떤 주체적인 의식을 갖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외부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강의를 할 때, 항상 서두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지만, 이제 법을 이해해야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최저기준적 성격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산업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시행령 지금 다 듣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이제 강력적으로 처벌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경제에서 대표소를 뺀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진영균하고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방향은 맞다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안전보건의 인력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이슈화가 되긴 했었는데, 또 이제 그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 한 30개 남짓한 조문 가지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면책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실행 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러면 뭐 1년의 상황에 있어서는 또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 그거 왜 만들었어? 소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어쨌든 다음 주부터 이제 라이브 강의 할 때 각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이크를 킬 수 있는 환경에서 꼭 접촉해 주시고, 가급적 서로 얼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얼굴 궁금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고자 할 때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표정, 어떤 이 제스처 이런 걸 보면서 이해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 표정을 모르면 이분이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이해를 했나?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예를 더 들어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또 감별하기 위해서라도 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액션 좀 해주시죠. 동의하시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라이브 강의실이었고요. 오늘 요 내용은, 오늘 요 내용은 제가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 추려가지고 제가 학습자료실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억 안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딱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